네, 반갑습니다. 이군입니다. 이번에 제가 2025년도 주식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하여서 총 3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제 매수 근거를 정리해 보는 겸 여러분께 한번 이 근거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하여서 모의로 한번 매수 추천 리포트를 써봤고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일시적 순이익 악화로 과도한 낙폭, 고성장 모멘텀에도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처음 소개하면서 썼던 슬라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회사는 두 가지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포먼스 마케팅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면은 다른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에게서 제휴를 받아서 이 사이트들을 자체 전문가가 리뷰를 한 다음에 이 사이트들을 이용자들에게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이로써 마케팅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1, 2, 3위, 4위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열되어 있고 이용자는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순위의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이제 온라인 도박을 즐기면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 사업이 현재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냐를 적어 봤는데 위에는 매출이고 아래는 순이익입니다. 매출은 코로나 때 제외하면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이익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두 번째 사업 부문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면은 작년에 이 회사가 오즈홀딩스라는 기업을 인수했었는데 오즈홀딩스의 대표적인 제품이 오즈잼입니다. 이 오즈잼이라면은 많은 온라인 도박 이용자들 중에서 특히 수학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서 최적의 배당률을 주는 온라인 도박을 하고 싶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권장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봐도 그러한 부류의 이용자들에게 가장 최우선순위로 선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IP를 인수를 한 것이고 이게 이제 작년에 인수한 것에 비해서 총 4배가 성장을 함으로써 이 회사 전체의 고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회사가 M&A를 통해서 각종 알짜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써 유흥이라는 전체 주제를 바탕으로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아래에 그 지역별로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 지역이랑 세계 다른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매수를 추천드리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1년 업사이드는 플러스 286%로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현재 8달러 부근인데 23달러로 잡았습니다. 이 근거를 말씀드리자면요. 최근에 이제 순이익 감소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분석을 해보면 이 순이익 감소가 사실 회계상 이유 때문이지 어떤 근본적인 경쟁력 감퇴로 인해서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 투자자들이 과한 반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순이익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5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47.3% 플러스 마이너스 22.8%로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5년 동안의 매출 성장률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23%였나 그 정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10, 이제 20%를 1년간 성장 예상치로 잡았고요. 이 성장률과 똑같게 PER을 20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러니까 이전 분기 순이익을 사용해서 왜냐면은 이번 분기 순이익은 회계상 이유로 오염이 된 수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 분기 순이익을 20% 성장을 가정을 하였고 여기에 PER 20을 적용을 하니까 목표 주가가 23.04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방 위험에 대해서는 현재 성장 모멘텀이 워낙에 강력하고 그리고 과거에 유효했던 성장 전략을 현재도 계속해서 차용을 하고 있고 그로써 현재도 지금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 성장 모멘텀이 꺾일 일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방 위험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또 시장이 놓친 사항의 경우에는 현재 순이익 감소에 과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현재 과하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주가가 부양이 안 되고 있는데, 소형주이고 애널리스트 수도 적어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불합리하게 판단이 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상장이 2021년도에 되었는데 그 이후로 PER이 지속적으로 붕괴하고 있어서 전분기에 PER 10을 도달을 했고요. 이번에 순이익이 갑작스럽게 감소를 하면서 PER이 20으로 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가 상승 촉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다시 부양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직 시가총액이 충분히 크지가 않아서 기관 투자자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불합리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 빌리언이 안 되고 200밀리언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가가 낮기 때문에, 아니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기관에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례로 이제 바이탈팜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따로따로 놀다가 시가총액이 이제 500밀리언 정도 됐을 때 이제 갑자기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반응을 하였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긴 한데 이 일시적 이익 감소에 대해서 한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분기에 판매 및 마케팅 비용 531만 달러, 기술 비용 399만 달러, 일반 관리비 533만 달러가 발생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특히 창립자 및 경영진 보수가 358만 달러로 인력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인력 비용 부분이 이번 순이익의 마이너스를 찍은 이유 중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8월 1일 날에 2024년을 얘기합니다. 24년도 8월 1일에 갬블링닷컴에서 오즈홀딩스를 인수를 하였는데, 이 인수 조건에 최대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성과 연동 추가 지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인수되는 기업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을 하면은 이만큼 보수를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맨 밑에 줄에 적혀 있듯이 2025년하고 2026년도 EBITDA,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아무튼 그러한 영업이익 정도 되는 수치의 목표 달성에 따라서 결정이 이제 유동적으로 되는 이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얼마 전에 초과 달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4배 정도 뛰었는데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이 인수 대가로 줘야 하는 성과 연동 지급액도 많이 증가를 하면서 현재 순이익 감소를 이끌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실제로 비용이 나간 건 아니고 이 회계상 비용을 미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이익 감소가 일어났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어떤 방식으로 오를까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 상승 촉매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바이탈팜스의 사례를 들어드렸죠. 이 주가 차트가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아래 그래프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막대 그래프에서 제가 기관 투자자 매수 내역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하였고, 현재 이 회사가 PER이 30에서 4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고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순이익이 플러스를 찍었습니다. 플러스를 찍었는데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나서 고성장과 불합리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떠오르고 난 다음에 기관에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부양이 되었다라는 사례를 볼 수 있고, 갬블링닷컴도 이런 식으로 실적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오르다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은 기관에서 진입을 하면서 주가가 이 밸류에이션이 원래 가치를 되찾는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부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회사가 왜 고성장할 것이라고 믿냐라고 말씀을 주신다면은 저는 이제 과거 성장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회사가 다양한 M&A를 함으로써 성장을 해왔는데 오즈홀딩스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스포트라이트 베가스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리더가 유능하고 자기들이 가진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면 이 사이트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라고 이제 CEO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카지노스닷컴에 이 카지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사이트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 스포트라이트 베가스에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카지노스닷컴에 붙여 넣어서 이 카지노스닷컴을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는 유흥을 주제로 하는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을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맨 밑줄에 적어놨듯이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정보를 알아보다가 다른 탭을 눌러서 카지노 주변의 유흥시설도 예약하도록 하는 그러한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추측이 됩니다. 과거 성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왔는데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USA 투데이나 이제 다양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퍼포먼스 마케팅 분야도 성장을 하여 왔고 또 다양한 사이트들을 M&A를 하면서 몸집을 불려왔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형주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수가 낮아서 대부분 견해가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또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기관이 쉽게 진입을 하지 못하는 유동성 이슈 때문에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저는 시장이 놓친 점으로 꼽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AT 리뉴를 전에 중국판 민티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매수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을 흑자 전환으로 이익이 배로 급증 중 주가도 똑같이 급등할 듯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뭔 사업을 하는 회사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이 다양한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AHS 리사이클이라는 사업을 이제 부문을 통해서는 소비자로부터 다 쓴 중고 제품을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PJT 마켓플레이스는 이 매입한 중고 제품들을 다른 소형 상인들에게 다시 되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번개장터에서 업자들 그러한 소형 상인들에게 다시 납품을 하는 그러한 공간인 PJT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또 파이파이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매입한 중고 제품을 다시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그러한 사이트이고요. 이 파이파이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징동닷컴에서 유입이 되는 사이트인데 이전에 징동닷컴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AHS 디바이스라면은 글로벌 확장 부문인데 이 부분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동닷컴이랑 샤오미 등과 제휴를 2015년도에 했다라고 왼쪽에 적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현재 징동닷컴이랑은 계속해서 연합을 하고 있고요. 또 애플의 중국에서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중고 제품을 처리를 하는 그 부문에서 파트너십을 오랫동안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여름에 체결을 하였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떴던 뉴스를 긁어왔는데 현재 1861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3년 동안 5000개의 매장을 더 지을 것이다 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 회사가 매장을 늘림으로써 직접적으로 매출과 이익 규모를 키워왔는데 이 성장 전략을 계속해서 적용을 하여서 앞으로도 비슷한 규모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였고요. 중국 내에서의 확장이 끝나면 또 그때는 이제 글로벌로 확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의 성장은 보장이 된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해외 진출 관련 언급이 있긴 하지만은 제대로 진출한 것 같진 않고 아직 중국 국내 시장에서의 확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국이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성장을 하는 것도 아직 많이 포텐셜이 남아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매수 추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1년 업사이드는 플러스 100%로 잡았습니다.
보시면은 이 회사가 막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흑자 전환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지금 이익이 일시적으로 배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0,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100씩 늘지만 이 성장률은 처음에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높은 수치로 나오다가 점점 이제 완화가 점점 본연의 성장률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이 회사는 흑자 전환 초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24년도 3분기부터의 실적들을 쭉 가져왔는데 마이너스 83, 마이너스 8, 127, 210 이런 식으로 현재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성장 폭이 90, 130, 90 이런 식으로 똑같지만은 이 성장 비율 자체는 현재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매출이 18,000인데 순이익률을 보수적으로 5%로 잡아가지고 이 흑자 전환 초기 효과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안정된 순이익을 예상을 해보면은 900이 나옵니다. 이 순위 900을 적용을 해보면 현재 PER이 38로 잡혀 있는데 이 900을 이제 넣는다면은 현재 PER이 9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수하기에 충분히 나쁘지 않은 PER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황이고 만약에 이 PER이 유지가 된다면은 이 이익이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또 똑같이 급증할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5년간 매출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이 매출 과거 5년간 성장률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에서 좀 더 낮춰가지고 아주 보수적으로 성장률을 잡아도 18%로 잡았고요. 23%로 잡았고 그리고 PER은 좀 더 낮춰서 이 중국 기업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춰가지고 PER을 18로 잡았더니 1년 목표 주가가 9.2달러가 나왔고 이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4.71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1년 업사이드가 플러스 100% 정도 수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실패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좀 전에 점포수 증가라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가장 명백한 그런 성장 전략을 차용을 해서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성장이 좌초될 위험도 없고요. 경쟁력도 높기 때문에 이 다른 경쟁사에 밀려서 성장이 정체될 위험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방 위험은 굉장히 낮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놓친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형주 효과가 있고 소형주라서 기관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중국 기업 디스카운트도 최근에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 촉매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지금 촉매가 발현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애플과 협력할 정도로 그리고 징동닷컴과도 협력하죠. 그 두 큰 회사와 협력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가장 확실한 성장 전략인 점포수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수 확대 때는 것만큼 매출이 직접적으로 늘고 또 이익도 직접적으로 느는 것이 없거든요. 다만 주의할 점은 매장 수가 확대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 매장들에서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위험성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맥비 플래닛의 매수 추천 리포트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일시적 실적 악화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 강력한 경쟁력과 M&A 바탕으로 고성장 전망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회사를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PPT 자료인데 이 회사는 이제 성과 보수형 LTV 마케팅이라고 해서 기존의 마케팅 회사들과 다르게 선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케팅을 한 것이 이제 성과가 어느 정도 나면은 그 성과만큼만 보수를 받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차용을 하고 있고요. LTV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고객의 전생에 그러니까 그 회사와 접촉을 하는 그 고객의 일생 동안의 그러한 행위를 고려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회사가 최근에 모토로 내밀고 있는 게 모든
마케팅을 성과 보수형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분석 내용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달라서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 회사에서는 현재 이 성과 보수형 마케팅 시장을 이 일본 내에서죠. 일본 내에서 시장을 굉장히 유망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는 현재처럼 커미션 베이스드, 그러니까 선불 기반의 마케팅 시대였지만 2030년대에는 이 퍼포먼스 베이스드, 성과 보수형 시장이 성장을 하여서 2050년대에는 완전히 이 성과 기반 마케팅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2050년까지 제시를 한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이 시장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생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지 한 5년, 6년인가요? 6년 만에 상장을 해서 현재까지 굉장히 고성장을 이어왔고, 이 성과보수형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15%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종 M&A를 통해서 이 본연의 사업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외형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요 알파라는 회사는 AI를 활용해서 GPM을 개선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마케팅을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관련 엔지니어를 가지고 있는 요 알파라는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넷 마케팅 컴퍼니라고 해서 마케팅 회사인데, 이 회사를 통해서는 클라이언트 베이스와 이 인적 자원을 확보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PR 클라우드 테크 같은 경우에는 PR이 이제 그 기업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을 넘어서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PR 클라우드 테크라는 회사를 인수하였고, 이를 통해서 PR을 하고 있다. acquired PR function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increased attention from TV, 그리고 도요 케이사이 through measures featuring the company라고 해서 어쨌든 PR 관련 역량을 길렀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 회사를 매수한 이유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 회사가 실적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선 업황이 좀 안 좋았고요. 근데 업황 안 좋은 거는, 그러니까 업황이 장기적으로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 하필이면 이번 분기에 광고 수요가 몰려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바람에 단가가 내려가서 그런 방식으로 손실을 입었다라고 이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거 말고 다른 분야를 보면은 이 회사가 광고비를 늘렸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이 회사를 홍보하는 데 비용을 쓰면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뜯어보면은 이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발전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미래에 투자함으로써 단기 실적을 포기한 것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률을 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더 낮췄을 때 18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줄에 4년간 순이익이라고 했는데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입니다. 제가 잘못 표기를 했고요. 18이고 아무튼 18%로 미래 성장률을 잡았을 때 현재 쇼크가 나기 전에 정상적인 실적으로 복귀를 할 것으로 이 회사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전 분기 실적을요, 18% 성장률을 반영하고 PER도 18로 반영을 하였을 때 목표 주가가 3,722엔으로 나왔고 1년 업사이드는 플러스 62%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를 수 있냐면은 현재 주가 하방 압력도 딱히 없고, 또 하락할 경우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딱히 하방 위험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일시적으로 악화가 되었었는데 이것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회사 주가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장 이래로 PER이 지속적으로 붕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1년 동안은 PER이 33에서 1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주가가 굉장히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페이콤이라고 해서 최근까지 이제 주가가 거품이 빠지면서 실적이 오름에도 주가가 내리다가요. 최근에 다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예시로 들 수 있겠고, 또 주가 상승 촉매는 실적이 회복되면서 정상적인 실적을 내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촉매가 되겠고, 장기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기업이 성장을 하면 그것에 맞춰서 주주환원과 함께 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콤의 사례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발표는 이번이 제일 길었던 것 같은데, 우선 여기까지이고요. 이 1년 뒤에 제 26년도 포트폴리오를 봄과 동시에 한번 실적을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